그 7번 부분에서 경우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설명할 게 크게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과 동일해요. 그죠? 그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같이 병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경우를 나눠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쓴 다음에, 즉 1번 같은 경우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단 먼저 짝수가 되는 거에 조건을 체크해서,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되거나, 아니면 짝수 더하기, 글씨 왜 이래? 짝수 더하기 짝수가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그죠?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로 나눈 후에 그 각각의 경우를 곱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쓰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게요? 뭐가 있죠? 13579 곱하기 13579 그래서 25개죠. 그러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게요? 2468 더하기 02468. 그래서 20개가 있죠. 그래서 합은 45개 나와야 됩니다. 1의 자리 숫자에는 0이 들어가도 되니까요. 자, 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에서 D까지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갈림길에서 되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고 할 때 A에서 D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 방법 자체를 구한 다음에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요? 그러면 경유하는 도시부터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뭘 결정하면 그 각각의 가는 방법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구분하는 게 어떻게? A에서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A에서 C를 거쳐 D로 가는 방법, A에서 B로 갔다가 C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 그리고 A에서 C로 갔다 B를 거쳐 D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A에서 B의 갈림길 3개, 2개, C까지 2개, 3개, A에서 B까지는 3개. 요거 없네요. 요거 없어요. 요거 없어요. 중간에 B, C에 제가 다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거 없네요. 요것만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 아마 뒤에는 나왔던 거, 요 밑에도 있군요. 밑에는 BC 두 마을을 모두 거쳐 D 마을에 도착하는 방법이 있네요. 그럼 요것도 구분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경우 나누기 같은 경우도 확인해서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색칠하기가 있는데요. 색칠하기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특이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뭐냐면 일단 먼저 요렇게 8번 색칠하기 같은 경우에는 요건 좀 지울게요. 색칠하기 같은 경우엔 좀 특이하게 여러 가지를 따지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보기 예제처럼 그냥 일렬로 쭉 나와 있는 경우, N은 어디서부터 기준을 잡던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쪽부터 차근차근 색칠하시면 되죠. 그죠? 자, 4개의 영역을 빨강, 노랑, 파랑의 3가지 색을 모두 칠해요. 근데 그 멘트도 달라요. 모두 그 색을
모두 칠하여, 사용하여. 혹은 그냥 겹쳐도 중복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크게 그냥 이렇게 모두 사용하여랑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개수가 달라져요. 그러면 지금 8번 같은 경우에는 모두 사용하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까요? 조금 더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쓴다면 그 구역이 4개니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할게요. 그럼 이때 어디 한 곳은 반드시 같은 색을 칠해야 돼요. 그럼 그 같은 곳을 칠하는 거를 구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도 되거든요.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알파벳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색이 A와 B와 C라고 할 때 만약에 A에다가 A를 칠하고 세 가지 색을 A, B, C라 할 때 A에다가 1번 세트를 집어넣고 B는 겹치면 안 되니까 B에다가 2번 세트를 집어넣고 C에다가 1번, 그럼 반드시 3번. 또 1번, 2번, 3번, 1번. 그죠? 또 1번, 2번, 1번, 2번도 있을 거고요. 3. 아니야. 2, 1, 3, 1, 2. 이렇게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뭘 구분하는 중이냐면, 그냥 1로 겹치는 애를 1로 갈게요. 그 2개 색칠하는 걸 1로 가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보기가 편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자, 처음에 A가 겹치는 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B가 겹치는 색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걔는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 그죠? 그러면 이제 2랑 3이 될 거예요. 또 다른 경우 있나? 이렇게 크게 3가지밖에 없거든. 자, 그럼 이제 1번에다가 무슨 색 집어넣을래? 2번에다가 무슨 색 집어넣을래? 3번에다가 무슨 색 집어넣을래? 라고 따진다면 요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얘를 각각 A에 1번 세트, 1번 자리에다가 A, B, C 중에서 하나 색칠하는 거, 그 다음 2번 자리에다가 하나 칠하는 거, 그 다음 3번 자리에다가 칠할 남은 색깔 하나.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설이랑 조금 다르지 않나? 같은 건가? 1번이랑, 그러니까 해설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숫자로, 그러니까 세트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 해설 같은 경우 보면, A에서 사용한 색을 칠할 때, D에는 남아있는 한 가지 색을 칠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서 사용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개의 색을 칠할 때 D에는 2개, 계속 총 3가지 경우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고 똑같이 이렇게도 생각해서 3가지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 색을 2번 칠해야 되니까 그 2번 칠할 수 있는 그 겹치는 구간의 영역을 구분해 준 거고 그렇게 해서 총 3가지가 나온 거 확인했고 그럼 그 영역당 3가지 색깔을 배치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총 18가지 나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색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색을 모두 사용하여 하는 경우에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그게 아니면
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다 같이 보고 다른 것도 한번 좀 확인을 할게요. 보통 색칠하기는 일렬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다인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8-1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의 A, B, C, D 5가지 색을 서로 같은 색이 이웃하지 않도록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모든 색을 사용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영역을 찾는 방법으로 도식화해보세요. A랑 접해 있는 영역이 뭐예요? B랑 C랑 D랑 E죠. B는요, A랑 C랑 접해 있고요. C는 A, B, D, B도 A, C, E, E도 이렇게. 그럼 여기 A는 몇 곳? 5곳. B는 둘, 셋, 둘. 그럼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이 어디니까? A니까 기준을 뭐로 잡고? A로 잡고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 A부터 색을 칠할 거야 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는 뭐가 되는 거야? 일렬로 칠하는 거와 같죠. 일렬로 칠할 때는 순서 상관 없다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쭉 보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저는 한쪽 방향으로 쭉 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A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색깔. 을 제외한 B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그러면 C는요? A랑 B에서 사용하지 않은 색. D는요? A와 C에서 사용하지 않은 색. E도 A와 D에서 사용하지 않은 색.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게 원으로, 즉 다트판처럼 원판으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또 계산이 달라져요. 이것도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 하셨을 텐데, 그건 아마 경우를 나누어서 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8-2번이 아마 그런 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확인할까요? 확인해 볼까요? 8-2번. 8-2번에 A, B, C, D, E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A랑 연결된 거 B, C, D. B랑 연결된 애가 E. E는 여기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그러면 A가 몇 곳? 3곳. D도 3곳으로 A 아니면 D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A를 선택해서 뺀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과 같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5가지 영역을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요. 이번엔 또 모두 사용해야 하네요. 그러면 이제 A부터 기준을 잡을 건데, 세트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A, B, C, D, E에서 영역이 구분되도록 칠하려고 한다면 알파벳을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B, C, D, E로 갈게요. 여기 B, C, D, E. 왜 그러냐면 A에 칠할 숫자를 1번이라고 놓고 B에 칠할 숫자를 2번, C에 칠할 숫자를 3번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우리 아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왜냐면 얘네 셋은 서로 간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색깔로 칠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서로 다른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D라는 애는 선택권이 뭐가 있냐? D라는 애의 선택권은 일단 적으면 C만 아니면 되잖아.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 그러면 E라는 애는 뭐가 돼? 2번이라는 선택지가 생길 거고 1번, 2번 했으면 얘는 뭐야? 2번도 되고 3번도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용도가 되는 거죠. 자, 1번 색을 칠했을 때 2가 선택할 이 구역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와 D가 중복 겹치는 색이 됐으니 뭐가 되거나 2번이 되거나 3번이 되거나 또 이번에는 D에다가 뭘 칠하면 2번을 칠한다라고 했을 때 1번과 2번이 겹치지 않는 3번밖에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이 색깔, 중복되는 것들을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총 몇 가지? 세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세 가지에다가 색깔을 분배하는 거. 1번 구역에 무슨 색, 2번 구역에는 무슨 색, 3번 구역에는 무슨 색이라고 색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18가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하셔도 됩니다.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했던 것들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색칠하기에서 하나 더. 이 문제 기억나세요? 이렇게 4개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을 때 뭐지? 몇 가지 색을 이용한다 할까? 5가지 색을 이용한다 하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오게요? 이거 A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5가지, B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4가지, C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은 2개로 나눠줘야 돼요. 한 칸이 떨어진 순간부터 얘랑 같을 때랑 얘랑 다를 때로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3가지라고 하는 거는 A와 다를 때죠. 그러면 1가지가 되는 경우는 A와 같을 때죠. A 색깔을 따라가요. 선택권이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엔 D라는 애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나요? 여긴 4가지를 칠할 수 있고요. 얘는요. A랑 C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3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거 뭐냐? 5, 4, 9, 13, 5, 4, 260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얘를 4가지 색이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똑같이 4, 3, 2, 2에 1, 3이 돼서 이거 84가지 이렇게 나오는, 너네들 되게 익숙하게 나오는 84 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우를 나누는 거잖아요. 이걸 공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서 쓸 때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알려는 드리자면, 예를 들어, 진짜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어떠한 원이 있을 때, 그 원에 대하여 부채꼴로 나눠져요. 부채꼴이 아니라 그 구간이 같은 걸로 나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 2, 3 요렇게 돼서 n개로 나눈다고 할 때, 이 n개의 영역을 m개 가지 색으로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 m까지 이하의 색을 이용하여 너무 귀찮아 진짜. 아니 요새 피부가 작살이 나고 있어가지고 이거 입히려고 좀 피부 좀 관리하려고 이거 쓰니까 또 겁내 부러지네요. 미쳐버리겠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이걸 안 썼던 것 같아. m가지 색을 이용하여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예를 들어 m과 n을 이용하여 m가지 색을 이용하여 n가지 그 영역에 칠하는 방법의 수라고 할 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1번에 색칠하는 방법은 몇 가지? m가지죠. 2번에 색칠하는 것도 m-1이고요. 요대로 진행이 돼서 n번째에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똑같이 m-1이라고 한다면 오류가 생겨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n번째와 첫 번째가 색이 서로 같으면 영역 자체가 하나 줄어버리는 거죠. 그지? 그래서 애초에 뭐로 갈 수 있냐면 그 m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숫자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m 곱하기 n-1의 n-1제곱만큼 곱한 개수에서 이 둘의 색이 서로 같아지는 건 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색이 영역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m가지 색 중에서 n-1가지 색을 빼게 될 거예요.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냥 근데 그러면은 또 얘도 어떻게 바뀌어요? m 곱하기 n-1의 n-1에서 빼기 m 곱하기 m-1의 n-2하고 더하기 이번엔 m, n-1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게 요 식을 이용한다면 얘를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줄어들어요? n-2가 되는구나. n이라는 요 뒤에 오는 숫자가 얼마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m 곱하기 m-1에서 m-1이 m-2개 빼기 m-1이 3개 그죠? 3개 그 다음 또 더하기 m-1이 4개 그래서 뿔마로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제 뭐 마이너스 뭐 플러스 이렇게 계속 끝까지 반복이 될 거라고요. 뭐 끝에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럼 저걸 그대로 여기다가 쓸 수 있는지 한번 해볼래? 뭐라고? m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n개의 영역에다가 칠하는 방법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지금 뭐야? 5가지 색을 이용하여 4개의 영역에 칠하는 방법은 5가지 색 곱하기 5 곱하기 4에서 4의 4개의 영역이니까 제곱 빼기 4의 1제곱 더하기 1라고 하신다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3이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13이죠. 둘이 서로 어때요? 같은 값이네요. 5 곱하기 4 곱하기 13 5 곱하기 4 곱하기 13 같은 값이 나오죠. 만약에 얘를 4가지 색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아까 4의 4 곱하기 3에다가 2, 2, 1, 3이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얘는 7, 4 곱하기 3 곱하기 7이 되죠. 그럼 똑같은 식은 뭐가 돼요? 4가지 색을 몇 개의 영역에? 4개의 영역에 칠한다 라고 하면 3의 제곱 빼기 3 더하기 1이 돼서 뒤에 결과값이 7이 나옵니다. 오,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거 그대로 이용한다면 여러분들 요거 이용한다면 만약에 다섯 가지 영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A, B, C, D. 다섯 가지 색을 5가지 영역에다가 칠한다라고 하면 이걸 만약에 내가 하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부터 복잡해져요. 이거부터 경식근 문제로 바뀌어요. 4개까지는 흔히 나오거든요. 근데 5개부터는 경식근 문제로 뒤집어져요. 저 공식을 모르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A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A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 5가지, B에 선택할 수 있는 숫자 4가지까지 계산하고 나면은 C부터 나눠진다고요. 뭐가 될 때? A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구분한다고요. 그럼 또 이번에는 누구랑 B랑 같을 때와 다를 때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걸 공식에다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가지 색이니까 5 곱하기 4 에다가 5가지 색이니까 5의 세제곱 빼기 5의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1라고 계산해 주시면 끝이라고요. 아! 고마워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네가 나보다 잘한다, 야.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1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가겠죠. 어때요? 만약에 이제 다섯 가지 색이 아니라 이제 뭐 네 가지 색을 칠한다라고 하면은 뭐 4 곱하기 3 곱하기 3의 세제곱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여서 몇 가지 어떤 영역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판에 피자 조각 저 부채꼴 영역을 칠하는 방법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게 가끔 나오고 수하에서는 오히려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보였을 때 공식을 써먹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얘는 저는 우리 아랍왕자한테 배웠어요. 아랍왕자 누군지 모르는구나. 우리 박호진 팀장님 수염 덥수룩한 우리 아랍왕자한테 배웠는데 이게 이제 포함배제의 원리라고도 하고 아니면 다른 말로 텔레스코핑이라고 한대요. 한번 검색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식은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겁니다.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거고요.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경우를 나누시면 됩니다. 저렇게 원판 모양일 때. 그러니까 일렬로 나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이 가장 시작과 끝이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랑 관련 있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 것 같다잉. 28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라고? 일단 먼저 도식화해서 연결선을 그은 다음에 가장 많은 연결점이 있는 A부터 시작한 다음에 쭉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요. (27번) 지금 한번 풀어봐요. 이거 되게 은근 생각할 수 있는 이거를 27번이 피보나치거든요. (27번이) 피보나치예요. 근데 이게 왜 피보나치인지 조금 쉽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에 힌트를 주고 한번 시작하자면 자 여기 중간에 있을 때 여기 이제 첫 1층이 아니라 뭔가 이쯤에 올 때 내가 여기에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래 칸에서 한 계단 올라오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저 아래에서 2계단 올라서 요 위치에 올 수 있죠? 이게 힌트예요. 풀어보세요. 참고로 피보나치 수열은 다른 말로 토끼 수열이라고 하죠. 이게 힌트예요.
푼 사람은 뭐 다른 것도 좀 풀고 계시고요. 자, 도착하는 위치로서 첫 번째 계단 하나짜리를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근데 두 개의 계단을 오를 때는, 여기를 오를 때는 한 번씩 가는 방법과 한 번에 가는 방법으로 총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간단해요.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계단에 가는 방법은 첫 번째 거에서 가는 방법과 두 번째에서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번째 거는 가는 방법이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두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해준 세 가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전이랑 전전 거를 더해준 값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4는 얼마가 됩니까? 전 거랑 전전 거를 더해준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다섯 번째 칸에서는 전 거랑 전전 거를 더해준 전 거랑 전전 거, 전 거랑 전전 거, 전 거랑 전전 거, 전 거랑 56, 55, 89. 선생님, 공식은 없나요? 공식으로 만드는 걸 고민하느니 하나하나 세는 게 더 빠르긴 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아니야, 표현 안 할게요. 그래서 11, 23, 58, 13, 21, 34, 50, 89 이런 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창의사고력 수업 같은 걸 들으셨다면 뭐 토끼순열이라는 말로 들으셨던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섬에 토끼 한 쌍을 집어넣고 애들이 그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고 평생 늙어 죽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한 번씩 애를 꼬박꼬박 낳는 새끼를 낳는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쌍의 토끼가 항상 두 마리의 토끼씩을 낳을 때, 암수 한 쌍씩을 낳을 때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게 피보나치 수열과 동일합니다. 다음 두 번째, 그 금액 지불하는 방법의 수 기억나십니까? 지불 금액의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 25번 관련한 문제인데요. 25번 관련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선택권을 주면 돼요. 10원짜리 몇 개 낼래? 10원짜리가 5개 있고 100원짜리가 4개, 1000원짜리가 한 장 있다고 한다면 10원짜리 몇 개 낼래? 10원짜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죠. 왜? 안 낼 건데요. 또 있으니까. 즉, 약수 개수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1번은.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2를 해주는데 여기서 뭐래요?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 자, 2번. 10원짜리 동전이 2개, 50원짜리는 3개, 100원짜리가 4개라고 할 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 이거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이거는 사실 2학년 과정 심화에서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3학 이렇게 저기 수하에서도 주로 나오기도 해서 알려드리자면 그 하위권 하위 금액의 종류가 개수가 충분해서 그 다음 금액을 맞출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50원짜리가 3개니까 100원을 만들고 남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10원짜리 2개와 50원짜리 9개로 봅니다. 아니지. 11개로 봅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요 금액을 채우는 순간 이 아래로 다 내려요. 금액을 채워 50원짜리가 2개 이상이면 100원을 채우잖아? 그럼 얘를 100원짜리 4개로 보는 게 아니라 50원짜리 8개로 봐서 50원짜리가 총 11개 있네로 보고 그럼 몇 곱하기 몇 해주시면 돼요? 3 곱하기 12 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하나하나 다 해보셔도 돼요. 아니죠. 여기서 하나 빼야죠. 미안해요. 하나 빼야죠. 하나는 빼야지. 하나는 빼야지. 빵원이는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불하는 금액의 수라고 계산할 때 항상 그 지폐 개수, 지폐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크게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제 경우의 수 마무리 짓고 그린에서 잠깐만 그린에서 볼 게 있나? 합의 방정식의 개수, 부등식의 개수, 곱의 법칙, 약수 개수, 공약수 개수. 그 그린의 1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3번 유형 같은 경우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종류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13-1번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인가 라고 했으니까 혹시 아래에 있는 거 개수가 충분한지 세보니까 부족하죠? 그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럼 13-2번도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했으니까 금액의 수가 아니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4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계산할 때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를 때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14번 유형이었어요. 해서 보시면 되고요. 15번, 16번 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7, 18, 19까지도 크게 문제없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번이 뭔 말인지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뭔 말이에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 함수값이 x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1대1이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겹치지 말란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1이라는 원소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개? 4개. 2라는 애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3개. 3이라는 애는 2개. 4라는 애는 하나. 이렇게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자기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무조건 도착지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개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번 같은 경우는 그럼 뭔 말이야? 짝수는 홀수로, 홀수는 짝수로죠.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22-1번 답이 뭐라고? 아홉 개. 22-2번도 네, 답 바로 나오십니다. 23-1번도 바로 나오고요. 23-2번도 바로 나와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경우의 수에서도 필요한 것들 다 유형 확인하셨고 이제 경우의 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어서 경우의 수라도 했으면 다행이네. 지금 예상하는 숙제가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저 오늘 진도 끝낸다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근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방금 전에 보면은 사실 경우의 수 자체는 그 24개 유형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끌리진 않을 거거든요. 오늘은 학교 안 가, 내일도 학교 안 가는. 당연히 그 월요일은 숙제하기 힘드시겠죠.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 인트로만 하고 쉽시다. 쉬고 가서 그 다음에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순열 이어서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 고배 법칙 중에서도 크게 나열을 했을 때 2가지 경우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십니다. 뭐와 뭐? 줄 세우기와
또 대표 뽑기라고 하는 유형을 배우셨을 거예요.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더 간략하게 완전 직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뭐냐면,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는 순서의 선택권이 있을 때는 줄 세우기로 봐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우리 총 9명 중에서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 라고 하는 거. 넌 여기 쓰고 넌 여기 쓰고 넌 여기 쓰고 내가 세울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대표 뽑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중에서 수학 대표로 몇 명만 나가. 같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대표 뽑기로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순서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을 때. 자, 지금 9명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줄을 세울 건데 이름 순으로 쓸 거야. 그럼 이거 이름 순으로라는 규칙을 정하는 순간 나에 대한 선택권이 내가 니네들 야 너는 기억으로 시작하지만 맨 뒤에서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죠. 그럼 그때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대표 뽑기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내가 정할 수 있을 때,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있을 때, 순서를 내가 정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줄 세우기와 대표 뽑기로 구분을 해서 나누고요. 그 줄 세우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서대로 열거한다, 혹은 그 한마디로 줄 세우기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뽑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냐면, 베스킨라빈스에 놀러 가서 맛을 고를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아무거나 막 고른다고 했을 때, 그거 조합하는 방법의 수가 뭐지? 지금 뭐라고? 조합이라고. 그죠? 자,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이 단원의 이름 자체가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입니다. 대단원으로 따졌을 때 경우의 수라는 단원이 아니라 순열과 조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올라간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고요. 그치, 피자는 제일 무난한 게 최고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쳐다보시면 곤란해요. 뭔 소리를 하는 건가 라는 눈으로 이렇게 되게 슥 한번 쳐다보시면 네. 미안해요. 자, 그러면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순열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열이라는 게 뭐라고요? 순서를 정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할 때 식을 NPR이라고 합니다. 크기 다른 애예요. 제가 이거 알려줬더니 누가 NPR이라고 쓰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라고 했더니 OP3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요렇게 쓰셔야 돼요. 크기가 다른 애예요. 안 헷갈리시겠죠, 당연히.
걔가 좀 많이 부족한 아이였어요, 작년에.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애인데, 좀 많이 부족한 아이였어요. 한강이었네? 한강이었어요. 아니야, 딴소리 하지 마. 자, 그럼 이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 즉, r개의 칸에다가 n개 중에서 하나씩 꽂아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n 곱하기 n-1 곱하기 어디까지? n-r 더하기 1까지 전체 몇 개? r개가 되도록 순서대로 곱한 거를 npr이라고 간단하게 숫자를 줄여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해서 지금 npn 이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말이 되죠? n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계속 다 곱해진 애를 npn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n부터 1까지 곱해져 있는 애를 어떻게? 요 느낌표 기호를 이용해서 n 하고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는다고요? n 팩토리얼 하고 읽는다고요. 뭐라고요? 팩토리얼. 자, 나한테 한번 이 얘기 들었던 애들은 이미 긴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냐? 아니, 사실 팩트를 얘기하자면 니네랑 같이 수업하기 전에 저번 시즌에 제가 요 부분만 따로 뽑아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업을. 그러면서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수업을 했었어요. 그랬답니다.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저 npr이라는 숫자를 바꿔서 한번 식으로 써볼까? 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얘는 그럼 npr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n부터 1까지 다 곱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있는 n-r 곱하기 n-r-1라는 식으로 해서 1까지 곱해져 있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약분되어 있는 거죠. 그죠? 지워진 거예요?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pr이라는 애를 n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n-r 팩토리얼이라는 애로 나눠주시면 돼요 라고 식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문제, 이렇게 적게 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거는 정의할 수 있거든요. np0이 뭐야? np0이라고 하는 거는 야 여기가 0개가 되는 거니까 라고 하면은 곱셈의 항등원이 얼마라고요? 하나도 안 곱해졌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1이에요. 아니면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n-0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n팩 분의 n팩, 즉 약분해서 1이 됩니다. 너희 씨 곱하기에 0 들어가면 큰일 나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그러면 얘는 어때? npn이라고 하는 애가 방금 전에 뭐라 했어? n-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했다? 그럼 얘는 0팩분의 n팩이거든? 근데 얘가 얼마래? 우리 n팩이라고 했어. 0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뭔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정의합니다. 뭐라고? 0 팩토리얼이라는 애를 1이라고 정의해 줍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서 순열이라고 하는 거 중에서도 심지어 이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 죄송해요. 아, 진짜. 혀가 굳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이제 계승이라고 하기도 해요. 내가 잘 안 쓰는 표현. 내가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많이 쓰지 몇 제곱 몇 제곱이라고 표현하지 몇 승 몇 승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몇 승 몇 승 승이라는 거 자체가 일본식 한자 표현이니까 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표현이고요. 사실은 승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일본식 표현이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편하긴 하고 그 승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승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거듭 해서 곱한다. 거듭 제곱. 그냥 딱 말 그대로 거듭 제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계승이라는 건 뭐예요?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이 드립을 모르는구나. 미안하다. 석시딩 요 파더 이거 있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나를 이상으로 쳐다보지 말아주세요. 겁나 뻘쭘하니까. 자, 이거는 뭐냐면 계단식으로 거듭제곱으로 곱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n부터 하나하나 정수를 하나 계속 거듭해서 곱해준다. 뭐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승이라는 애를 팩토리얼로서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대학 원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대학 교 과정에서도 안 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배웠나? 배웠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네?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계승이라고. 하나씩 뺀다며. 그럼 이건 뭐야? 어쩌라고? 이거 찾아내는 사람이 그 똥치우기 장인 오일러 아저씨예요. 똥 뿌리기의 장인 페르마 똥 치운 사람 오일러. 네. 그 똥 치우기의 장인 오일러가요. 이 팩토리얼 계승에 대한 그 함수 자체를 만들어서요. 실수 전체에서 정의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이 팩토리얼도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그 진짜 정말 대단한 변태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인트로 설명했습니다. 순열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호를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NPR을 표현하는 걸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값에 대해서 1이 나올 수 있는 두 값에 대해서 정의해 드렸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뒤에 나오는 2번부터 그러니까 1번부터 쭉 쉬는 시간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